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학년 과학 중점 과정 과학 융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과학 보고서 쓰기입니다. 표지 그림 출처는 한국창의재단이 되겠습니다. 본 수업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주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과학 보고서 쓰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논증이 포함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그 과학 글쓰기는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과학 보고서는 과학 논문의 한 종류이지만 과학 글쓰기에 관한 대부분의 기법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그 직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쓸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쓰는 그러한 기초인 과학 보고서 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 논문을 쓸 수 있는 기초를 잘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나 조사, 그리고 답사, 실험 등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기술하는 글입니다. 보고서는 논문 쓰기의 전 단계로서 독창성보다는 객관성, 여기에 객관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성에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과학 보고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탐구 보고서로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과학 종류의 보고서를 보면 실험 관찰 보고서, 답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 학습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험 관찰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험의 목적, 그리고 실험의 주제, 날짜, 실험한 장소, 실험 및 관찰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습관화해야지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작성한 실험 관찰 보고서에 그러한 매뉴얼대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봤을 때 똑같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답사 보고서입니다. 답사 목적에 따른 답사 장소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중요한 특징을 기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주로 과학관이나 과학 관련 유적지, 첨단 과학 시설 등을 답사하고 답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잘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객관성을 담보한 설문 문항을
반드시 수록해야만 합니다. 설문조사 과정이 객관화되도록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문 문항을 작성할 때도 이러한 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래서 그 작성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그 조사한 내용이 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과학의 영향과 같은 이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정량적과 정성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정량적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그러한 것이 정량적인 그 방법이 되겠고, 정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어떤 그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 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학습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과학 수업 2회의 시간에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한 그 보고서를 학습 보고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정 사물이나 실험에 대한 탐구 일지나 실험 일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과학적 경험을 기록하는 과학 일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 보고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 보고서의 구조는 과학 보고서를 어떠한 틀 속에서 작성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얼개 또는 틀, 구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보고서는 표지, 그리고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과학 보고서의 전형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 보고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탐구 보고서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 보고서의 전형적인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6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Introduction, 개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Theor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험 과정, Procedure and Method. 그리고 네 번째가 실험 결과, Results. 그 다음에 토론은 Discussi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Reference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보고서를 쓸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논문의 틀도 이와 같은 그 틀로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있는 논문을 쓰는 거랑 연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요가 되겠는데요. 개요라는 것은 개괄적인 요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괄적인 요지, 큰 틀의 요지, 아우르는 그러한 요지를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하는지, 실험의 목적이나 이 실험이 왜 필요한지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요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해야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많이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뒷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 자체가 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그 점이 있으니까 이 개요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주요 원리가 뭐냐,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과학 법칙이나 이론 등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하에서 그 실험을 선택을 하고 그 실험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 자체도 이론적 배경과 어떤 일관성을 갖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론적 배경을 너무 많이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참고문헌 표시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그 사람들이 그 참고문헌을 찾아봐서 더 그 세밀하고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실험 기구를 고안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상세한 구조도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서 다음에 이 실험 기구를 다른 사람들이 이 실험 과정을 수행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것을 잘 기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작동법 자체도 자세히 기록해서 나중에 후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기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반복해서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값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표로 작성하고 그 표를 다시 그래프로 변환해서 쉽게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서도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실제 결과 분석은 표로 작성된 정량적 데이터의 오차 범위와 그래프로 나타난 정성적 경향성으로부터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래프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실험 결과 분석을 잘 이렇게 해서 잘 기록을 해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내삽과 외삽을 통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실험 측정과 동시에 표와 그래프가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MBL, Micro Computer Based
레보레이터리에 의한 실험이 주를 이루므로 컴퓨터 모니터상에 나타난 표와 그래프로 이미지를 직접 화면에 캡처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과학 보고서 쓰는데 삽입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MBL 캠프 여러분들 해봤죠? 거기 MBL 캠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표하고 그래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는데 직접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론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 토론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거나 이론과 여러 이론적 배경을 썼는데 이론과의 일치나 불일치를 설명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오차가 있다라 그러면 오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연구들을 쭉 이제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이 토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이미 썼던 그 이론적 배경을 더 심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는 이것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에 썼던 그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수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 배경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논점 같은 경우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수행을 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이 얻은 결과 자체를 가지고 과학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학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작성하는 과학 보고서는 보통 실험일지나 탐구일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과학 보고서는 과학 논문을 쓰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실험 과정을 통해 탐구 일지를 작성하고 아까 소개했던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세계적인 그러한 논문이라든지 그러한 학회지에 훌륭한 그런 논문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러한 그 논문을 많이 발표한 그 대학 자체가 아주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러한 논문들을 많이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는데 그 논문을 쓰는 그런 기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그 아주 작은 그런 기반이 되는데 그 기반 하에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다양한 보고서를 써보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실험 방법이라든지 실험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토론 쓰기입니다. 토론 쓰기에서는 과학 글쓰기의 논증, 논리적 증거를 포함해서 자신의 주장을 담아, 즉 주장글이 되겠죠. 이 주장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제는 주장글과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쓰기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험한 결과 값이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자체가 즉 전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사실과 주장 사이를 이어주는 그 어떤 그 사실과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을 하는 그 이어주는 그 공간에는 그것을 사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명과 설명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떠한 그 원리를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떤 그 주어진 원리를 제시해서 어떤 이 주장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시를 풍성하게 둬서 자신의 의견을 예시 또는 한계를 다양하게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글을 쓰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갖다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데는 원리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시를 이렇게 추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주장을 해야지 된다. 그것이 토론에 사용되는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되겠네요. 실제 토론 쓰기에서 실험 결과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험 결과 자체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주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험 결과 자체는 전제가 된다. 이 실험 결과가 전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전제가 뚜렷했을 때, 명확했을 때 주장 자체도 이렇게 합리화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 전제에 대한 근거로 이론적 배경에서 다른 설명과 원리를 활용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시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예시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제로서 또는 다른 적용 사례를 밝히고, 예시 대신에 한계점을 사용할 경우는 오차의 발생 원인을 언급해서 이 반박에 대비해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론 쓰기는 과학 글쓰기에 논증, 즉 논리적 증거가 포함되어 진술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보고서 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 보고서 쓰기를 다양하게 연습하고, 이런 다양하게 연습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방법도 향상되고,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글 쓰는 그 방법들을 스스로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향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